지난 영상에서 우리 다른 사람이 잘 만들어 놓은 기능을 가져다 쓰는 모듈과 패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드렸듯이 파이썬의 사용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다른 사람이 잘 만들어 놓은 모듈과 패키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 직접 개발하지 않아도 이렇게 필요한 기능들을 얼마나 잘 가져다 쓸 수 있느냐에 따라 판단이 될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유용하게 쓰실 아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잘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한 줄로 쓰는 거 오케이. 근데 내 코드도 막 이렇게 여러 줄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한 번에 한 줄로 이렇게 불러와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나만의 함수, 사용자 함수라고 부르는 아이를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바로 나만의 함수 만드는 거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사용자 함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물론 이제 우리가 내가 이렇게 길게 짠 코드를 좀 반복적으로 쓰고 싶어서도 쓰기도 하는데 그 외에 용도가 좀 있거든요.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죠. 여러 명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고 무거운 프로그램일수록 혼자 개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개발을 할까요? 뭐 첫 번째로 다 같이 모여서 토론하면서 한 줄 작성할까요? 이러면은 뭐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는데 거의 뭐 1년이 뭐예요? 10년 돼도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기 어려울걸요? 왜 우리 토론에서 야, 이 코드 써 뭐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잘하는 거, 가장 잘하는 사람이 혼자 막 작성을 해요. 그 사람이 슈퍼맨이면 좋겠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잠도 자야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이런 방식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 필요한 부분을 나눠서 작성해요. 이런 기능을 하는 부분은 이렇게, 누가, 이런 부분은 누가. 그러니까 우리 마치 로봇 만들 때 팔 부분은 누가 만들고 다리 부분 누가 만들고 뭐 심장 부분 누가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고 나중에 합쳐서 하나의 로봇 블록이 되듯이 각각의 부분들을 따로따로 개발한 다음에 합치는 방식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함수라든지 객체라든지 모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라고 부르는 애에서 조금 더 이제 가면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좀 통합이 되고, 그리고 이제 클래스들이 모여서 또 모듈로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건데, 뭐 어쨌건 저희가 어떤 기능을 하는 부분을 각자 개발하고 합칠 수 있다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이 되겠죠. 즉 프로그램 작성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함수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함수의 개념과 장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함수는요, 어떤 일을 수행하는 코드의 덩어리 또는 코드의 묶음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함수 처음 나올 때 그렸던 요거 여기 부분이 바로 함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값을 받아가지고, 그게 값일 수도 있고 자료구조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얘가 원하는 인자라고 하는 거 받아가지고 무언가 처리를 해서 뭔가 일을 수행을 해서 우리에게 return, 즉 반환값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묶어 놓으면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래 함수 쓰는 것처럼 함수 이름하고 인자를 주게 되면은 아주 손쉽게 저 안에 코드가 뭐가 있던지 뭐 어떤 로직이 돌아가는지 몰라도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함수라는 거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만 쓰고 내가 만든 코드들은 그냥 주르륵 적었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뭔가 기능들이 많아지는 거를 한 프로그램에 담아야 된다. 그러면 함수를 잘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장점은요, 이 함수를 한번 딱 만들어 놓으면요,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함수 이름으로 호출이라고 하거든요. 함수 이름을 적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능을 반복적으로 써야 돼.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써야 돼. 그러면은 함수를 안 쓴다면은 매번 그 기능을 하는 코드를 적어놓고 한 다음에 또 쓰려면은 그 코드 복사해서 또 밑에다 또 적고 그리고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되게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매번 그 기능을 할 때마다 그 코드들 다 써줘야 된다면은 너무 우리 키보드가 살아남지를 못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귀찮은 일이 되는데 우리가 한번 딱 작성해서 함수로 정의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쓸 때는 그 함수 이름으로 호출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코드 자체도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함수를 쓰면은 저는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호출하는 것도 호출하는 건데 우리가 논리적 단위로 프로그램을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함수는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한 코드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이런 기능을 하는 거야. 이런 함수는 이런 기능을 하는 거야. 이 함수는 이런 기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그램 전체가 이 함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소수를 찾는 뭐 함수를 만들었어 라고 하면은 근데 가다가 보니까 소수를 찾는 곳에서 에러가 났어. 그러면 소수 찾는 그 함수 가서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즉 논리적 단위로 분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오류를 잡거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 발견해서 수정하는, 즉 디버깅이라고 하는 작업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 그 기능을 하는 애는 걔한테 있으니까 걔를 수정해 주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능별로 이렇게 논리적 단위로 분할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나중에 봤을 때도 이거 함수가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 이 프로그램이 이런 기능을 하겠구나 라는 게 유추가 될 정도로 굉장히 분할하는 데에 큰 장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함수 잘 작성하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코드를 캡슐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에다가 코드를 이렇게 캡슐로 잘 담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잘 정의되면,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잘 정의된다라는 거는 이 함수에 줘야 하는 인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가 되어 있고 얘가 리턴이 뭔지만 정확히 알려주면은 그럼 다른 사람이 가져다가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죠. 이 캡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든지 상관없이 쓰는 사람은 얘한테 뭐를 주면 되는지 그리고 얘가 어떤 값을 나에게 주는지만 알면은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알약 먹을 때 그 알약에 막 성분 하나하나가 뭔 기능을 하는지 몰라도 내가 이 알약을 먹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어 라는 거 알고 약을 먹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수로 만들게 되면은 잘 만들어 놓고 어떤 인자를 주는지 어떤 값을 주는지만 잘 설명해 주면은 그 누가 가져다 쓰더라도 그 안에 뭐 로직이 뭐건 코드가 뭐가 들어가 있건 상관없이 이 함수에다 인자 던져주고 원하는 기능의 리턴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겠어요. 현재 수준으로는 함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팍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향후에 가면요 코드가 점점 복잡해지고 프로그램이 점점 기능이 많아질수록 그 함수라는 걸 잘 사용하셔야지 우리가 프로그램을 컴팩트하게 그리고 논리적 단위로 분할해서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만의 함수 만드는 방법 알아봐야 되겠죠? 함수는 우리가 선언한다라고 하는데 df라는 키워드로 def 한 다음에 함수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수가 받을 인자를 가로 안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함수가 수행할 명령을 쭈루룩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return이라고 하는 요 키워드를 적어줘서 return하면은 이거를 반환하고 끝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인자는요 우리가 함수 안에 값을 바꾸는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파라미터 매개변수라는 말로도 부르는데 뭐 인자 매개변수 뭐 비슷하게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인자라는 말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매개변수라고도 합니다. 함수 안에 있는 그 계산에 변화되는 값이다라고 해서 매개변수라고도 해요. 파라미터라고도 하는데 그럼 이런 함수의 형태는요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인자가 있냐 없냐.
인자가 없는 함수도 있어요. 우리 인자 없는 함수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개 써봤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터틀에서도 우리 t에서 터틀 불러가지고 done이라고 하는 거 얘는 인자가 없잖아요. 인자가 없는데 그냥 그 종류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인자가 아예 없는 함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done이라는 함수는 뭐도 없어요? 반환값도 없어요. 따로 리턴을 해주는 게 없죠. 그냥 그거 실행하고 끝이잖아요. 그죠? 그런 아이들이 한 종류가 있고요. 매개 변수는 있는데 반환값은 없는 애도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봤던 거 리스트 있으면은 거기에 append 하는 거예요. append 뭐 예를 들어서 2 그러면은 이 리스트에다가 2를 추가를 하잖아요. 추가는 하는데 즉 2라는 거를 인자로 받아서 얘를 xs라는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기능은 수행을 하는데 따로 리턴은 없다 그랬죠. none이 리턴이 되죠. none이 리턴이 된다는 건 반환값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환값이 없어? 뭐 근데 기능은 수행할 수 있는 거죠. 매개 변수를 통해서. 그래요. 그런 애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인자 없이 반환값만 있는 애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썼던 것 중에서는 input 함수 있을 거예요. inpu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자 없이 쓸 수도 있죠. 매개 변수 없이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다 뭐 사용자 입력하면은 그걸 반환값으로 주죠. 그러니까 얘는 반환값은 있는데 매개 변수는 없을 수도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매개 변수도 있고 반환값도 있는 요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함수는 다 매개 변수, 인자도 받고 그 인자를 받아서 어떤 처리를 한 다음에 리턴을 해주는 게 거의 일반적인 아이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함수를 어떻게 파이썬에서 정의를 하는지 봤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주피터 노트북에서 만들어 보면서 요 네 가지 형태도 만들어 보면서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주피터 노트북으로 넘어와 주세요.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함수 만들어 볼 건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예제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함수를 만들어 본다고 하죠. 그래서 함수 이름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소문자로 적어주는 걸 좀 권장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 써야 되니까.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한번 함수로 만들어 보죠. 그러면 def 하시면 돼요. 함수 정의할 때는 def 한 다음에 함수의 이름을 정해주는데 저는 간단하게 그냥 rec range라고 그냥 할게요. 자, rec range라고 이름 정해주고 이제 인자를 뭘로 받을지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인자를 받을 게 없다 그러면 안 써주는 거고 인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두 변이니까 뭐 x, y로 두 개가 입력이 된다라고 정의를 한다고 치죠. 그럼 앞으로 이 함수를 쓸 때는 인자를 두 개를 줘야 되는 거예요. x라는 인자, y라는 인자 이렇게 두 개를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x, y로 정의해 놓으면요. 이 함수 안에서 x는 여기에 들어오는 값으로 y는 여기에 들어오는 값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변수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할 거는 뭐 예를 들어서 r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x랑 y랑을 곱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 함수가 다 끝났어. 그러면은 이 함수가 끝나면은 r이라는 값을 리턴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def 쓴 다음에 함수 이름이랑 가로치고 앞으로 쓸 때 인자 줄 거 이름 이렇게 적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준 값은 x에 들어가고 두 번째로 준 값은 y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할 일들을 여기다가 쭈르륵 적어주는 거예요. 대신 들여쓰기 주의하시고요. 들여쓰기 막 해서 이제 적어주면은 그리고 내가 최종적으로 이 함수가 끝났어. 그럼 마지막에 return 할 거를 마지막에 return해서 r 뭐 이렇게 적어주면은 return 할 값을 적어주면은 함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쓸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우리 rec range라는 함수 만들었으니까 기존에 함수 쓰듯이 인자 주는 거예요. 2,3 뭐 이렇게 주면은 6이라고 직사각형의 넓이를 알 수가 반환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듯이 다시 한번 보면은 def에서 함수 이름 적어주고 내가 받아야 될 인자 적어주고 그러면은 이 인자의 이름으로 이제 이 안에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 첫 번째 값은 x에 들어가는 거, 두 번째 값은 y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드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인자 받아서 return 하면 되는데 저희가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하나 좀 만들어 보죠. 예를 들어서 인자도 없고 return도 없는 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얘를
DF에서 A, REC 레인지라고 하죠. 자, 인자도 없고 리턴도 없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받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지도 않고 리턴도 없으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프린트 해서 뭐 5 곱하기 7 뭐 이렇게만 주죠. 그러면은 이렇게 주면요, 이제 arec range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인자를 줄 게 없잖아요.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35 프린트하고 끝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아웃이 없죠. 즉 리턴이 없죠. 이런 함수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함수는 잘 안 만들겠죠. 인자는 보통 주는 경우는 많아요. 인자는 왜냐면 우리가 함수를 쓰는 이유가 요 깔때기에다 뭔가 값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값이 슉슉슉 바뀌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인자는 주는데 리턴은 없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DF에서 A, B라고 하죠. REC range 해서 인자는 받게, X, Y를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에서 X 곱하기 Y는 프린트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보시면요, 얘는 이제 brec range라는 함수를 쓰려면은 예를 들어서 5,7 주면은 35라고 출력은 해요. 그런데 아웃 없죠. 리턴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리턴이 없는 함수 가끔 만들기는 해요. 뭐 가끔 리턴이 필요 없고 그냥 중간중간에 출력만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능만 수행하고 끝낸다든지 우리 봤던 어펜드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우 말고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인자는 없는데 리턴은 있는 경우.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건 CREC라고 만들어 보죠. 인자는 없어. 근데 리턴을 5 곱하기 7을 해주네.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쓸 때는요, REC range 쓰면 돼요. 왜 얘는 인자 줄 게 없으니까. 근데 얘는요, 아까 전에 arec range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얘는 리턴이 없으니까, 리턴이 없고 얘는 리턴이 있으니까 아웃이라고 표시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변수에 담으면 딱 차이가 난다고요. 예를 들어서 z에다가 이걸 담으면은 지금 보세요. 실행은 됐는데 z에 아무것도 안 담겨 있죠. 왜? 넌을 반환하니까. 반환값이 없으니까 z에는 아무것도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z에다 저장하라고 치면은 CREC range를 실행한 결과로 반환되는 값이 35니까 그 값을 z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환값을 이 변수에다 저장을 하는 거니까 z에 35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함수에 반환값이 있냐 없냐는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근데 많이 쓰는 거는 바로 이런 아이겠죠. 인자도 있고 리턴도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일 많이 만들고요. 뭐 그런 경우 아닌 경우에 특수한 경우나 좀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함수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도 별로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 뭐 그냥 이거 왜 만들어? 그냥 곱하기 정도에 그냥 하면 되지. 물론 이런 건 그냥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랩업 엑서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했던 사각형 그리기를 이제 함수로 좀 만들어 볼 건데 우리가 사각형 2개를 그리는 거예요. 사각형 2개를 그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코드로 만드는 거하고 함수로 만드는 거하고 어떤 차이인지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고 이 랩업 엑서사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영상에서 했던 거 참고해서 사각형 2개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함수로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가능하실까요? 한번 해보시고 넘어와 주시죠. 자, 그래서 사각형 그리기 함수 좀 만들어 볼게요. 그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터틀 불러와야 되니까 이제 t로 좀 불러오고요. 모양 바꾸고 이런 거는 안 할게요. 그냥 그릴게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사각형 그릴 때 어떻게 그렸어요? for I in range 해가지고 사각형 해가지고 t.forward 예를 들어서 100만큼 가고 그 다음에 left로 90도 틀어주는 거 4번 반복하고 끝내면 됐었죠. 자, 요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요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하나 그리고 저기다 하나 그리려면요. 그럼 먼저 펜업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고우투 해가지고 뭐 0,0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펜 다운해서 이동하고 그리고 이거 그려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다 그리려면은 이거 복사해서 다시 사각형을 그려줘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옆으로 120만큼 이동했으면은 한번 볼까요? 짠! 짠! 여기 그리고 옆으로 가서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자, 근데 보시면은 코드가 거의 비슷한 코드인데 두 번 반복해서 우리가 적었죠. 이런 것들을 함수로 만들어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걸 함수로 만들 때 여러분들이 뭘 보시면 되냐면 얘가 하는 일을 잘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하는 일은 이 코드로 끝이에요. 똑같죠? 근데 뭐만 바뀌는 거예요? 몇 가지 값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X값, Y값, 위치가 바뀌는 거죠. 위치만 바꿔서 거기다 사각형 그리고 사각형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길이도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것도 바꾸는 값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코드 내에서 바뀌는 값들을 인자로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함수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df t 스퀘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인자를 받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어디 위치인지 x값, y값 받고 그 다음에 크기까지 좀 받아보죠. S로 좀 받아볼게요. S로 받을게요. 그럼 3개의 인자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치에 그 크기만큼 그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실행된 거면 이제 여기다 가면 돼요. 자, 펜업 해가지고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동을 하는 거죠. X, Y로 이동한 다음에 펜 다운 해주고 그 다음에 폼은 돌리는 거예요. I in range에서 사각형이니까 4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고 얼마만큼? S만큼 그 다음에 left로 90도 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하면은 이 함수는 리턴이 필요할까요? 리턴 필요 없어요. 요거만 하면 끝이죠. 그죠? 자, 그럼 요거 이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는 이거 리턴 따로 필요 없어. 이것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럼 쓸 때는 이제 이렇게 정의해놨으면 이제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t 스퀘어에서 0,0에다가 100짜리 그려줘. 그죠? 그 다음에 t 스퀘어에서 120,0에다가 160으로 갈까요? 0에다가 100짜리 그려줘. 그 다음에 마지막엔 더 내줘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짠! 터미네이터 나오는 거 무시하고 짠! 하게 되면은 그리고 옆으로 가서 그리고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잘 보세요. 아까 전에 비해서 여러분들 그 라인 수 세는 거는 여기 셀 모드에서요. L 누르시면 옆에 라인이 표시가 되거든요. 아까 전에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 요거는 좀 빼죠. 치사하니까 요건 좀 빼지. 요거는 위로 좀 빼죠. 자, 이 기능을 하는 거 한 줄로 그냥 다 만들면은 얘는 13줄이 필요했어요. 근데 우리 함수 정의에서 하니까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10줄이면 끝났죠. 아, 뭐야, 3줄밖에 안 줄어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사각형을 2개가 아니라 3개를 그린다면요. 4개를 그린다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로 정의해 놓으면은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또 그리고 싶어. 그러면 이 명령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200짜리 예를 들어서 300에다가 0에다가 200짜리 그려줘. 그러면은 터미네이터 나오는 거 무시하고 그리고 또 300 가서 또 큰 거 그리고 얘는 그리려면은 이것도 복사해가지고 밑에다 또 그려야 되잖아요. 또 적어줘야 되잖아요. 이건 11줄 됐는데 얘는 늘어나는 게 이것도 밑에 또 적어주려면은 이거 바꾸기도 어렵고 이거 값 바꾸려면 또 뭐 이렇게 300에 뭐 이렇게 바꾸기도 어렵고 우선 너무 길어지죠. 반복적으로 쓰면은 더 문제는 이 라인이 길어지면은 요 셀모드일 때 L자 누르시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L자예요. 셀모드일 때요. 이게 2개 그릴 때도 벌써 3줄 차이 나는데 3개 그리고 4개 그리고 5개 그리고 한다면은 더 많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함수 쓰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반복적으로 해야 돼. 그런데 거기에 몇 개 인자들만 좀 바뀌어, 몇 개 값들만 바꿔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함수로 정의해 주시는 게 좋다고요. 그러면 첫 번째 들어온 값은 x에다가, 두 번째 들어온 거는 y에다가, 세 번째 들어온 거는 s에다가 넣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아주 반복적으로 쓰는 건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확인을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변수라는 거의 사용 범위를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파이썬에서요, 변수는 두 종류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변수들은 다 전역 변수, 글로벌 베리어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 한번 선언하면은 프로그램 전체에서 다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함수 안에서 사용되는 변수는요, 함수 안에서만 사용되고 땡이에요. 함수 안에서만 쓰고 땡이고, 함수 밖에서는 걔 의미가 없어요. 아예 없는 그 변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역 변수, 함수 안에서만 쓴다라고 해서 지역 변수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별로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예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별로 권장하는 건 아닌데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개념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def에서요, f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만든 거고요, x라는 인자를 하나 받을게요. 그 다음에 y는 x 해가지고, 저 x의 값이 들어오면은 y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x는 5라고 바꿀게요. 그 다음에 리턴을 x 곱하기 y라고 해주는 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함수 아니죠, 그죠? 자, 만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f10이라고 한번 넣어보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이 10이 x에 들어가요. 그러면 10이니까 y는 10이라고 되겠죠? 그 다음에 x를 5로 바꿨어요. 그리고 둘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5 곱하기 10, 즉 50이라고 나오겠죠. 그죠? 이런 함수인데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해보죠. 자, x를요 10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fx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어쨌건 10이라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똑같이 50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 x10이라고 했는데 함수 안에서 x5라고 바뀌었죠. 그리고 y랑 곱하니까 50이라고 된 거예요. 그러면은 x 바뀌었나? 안 바뀌었어요. 왜 안 바뀌느냐? 이 x와 이 x는 다른 애예요. 무슨 얘기냐? 이 x는 전역 변수예요.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하는 x고, 요 x는 함수 안에서만 쓰는 x예요. 그러니까 이 x와 이 x, 즉 여기 안에 있는 x와 밖에 있는 x는 다른 아이라고요. 그래서 얘는 한번 이렇게 하고서 끝이에요. 땡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땡 하기 때문에 얘는 밖에 있는 x와 전혀 관련 없는 x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들어오면서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로 만들지 말라고.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는 구분해서 이름을 아예 다르게 쓰세요. 안 그러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전역 변수였는지 지역 변수였는지. 즉 결론적으로는 함수 안에서 쓰는 변수는 함수 밖에서 쓰는 변수와 다르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두셔야 됩니다. 극단 다시 예제를 하나 좀 더 바꿔서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def에서 테스트라는 변수 하나 만드는데 x에서 프린트 x를 한번 해보죠. 그리고 x를 20이라고 바꿀게요. 그리고 프린트해서 함수 안에서는 x가 뭐인지 출력을 해볼게요. 함수 밖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을 테니까. 자, 이렇게 리턴 없는 함수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x에다가 10 넣어보고요. x에 10 넣었죠, 지금. 넣어놓고 그 다음에 테스트 x 한번 해보죠. 자, 그럼 보세요. 10이라는 값이 이 함수에 들어갔어요. 프린트 하니까 10 프린트 했죠. 근데 x를 20으로 바꿨네요. 근데 그러니까 함수 안에서의 x는 20이라고 출력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밖에 x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즉 안에 쓰는 x와 밖에 쓰는 x는 다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분이 있기 때문에 함수 안에서 쓰는 거하고 밖에서 쓰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같은 이름이라도 다른 변수다 라고 생각을 해 주세요. 그러면 예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def 해가지고요. f라는 함수 만들 건데 이름은 f고 인자는 안 받고요. 그래서 이 함수 안에서 s라는 지역 변수를 만들어서 I love London 이라고 s에다가 넣고 print s를 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f라는 함수 실행하면요. 뭐 I love London이라는 글자가 출력이 되겠죠. 뭐 간단한 함수인데 이거를 한번 응용해서 가보죠. 예를 들어서 s를 우리가 I love Paris라고 바꾸면은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역적으로 선언되는 이 s와 함수 안에서 쓰는 이 s는 다른 거라 그랬어요. 그죠? 다른 건데 진짜로 그런가요? 해봤자 f 한번 볼까요? I love London이라고 나와요. 왜 s를 I love London이라고 바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래 썼던 s, 전역적으로 선언된 s는 바뀌지 않는다고요. 얘하고 얘는 다른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내가 함수 안에서 쓰는데 얘가 전역 변수인 것처럼 해줬으면 좋겠어. 전역 변수로 쓰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s 바꿨으면은 밖에 있는 s도 바꿨으면 좋겠어 라고 하려면요. 그럼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def에서요. 똑같은 거 만들게요. s는 I love London 이러 해주시고 프린트 s 하는 거 똑같은데 여기 앞에다가요. 글로벌 s 이렇게 적어주면요. 이 함수 내에 s라고 하는 아이는 앞으로 전역 변수 s를 의미해. 이 함수에서만 쓰는 s가 아니야. 전역적으로 쓰는 s야 라고 바꿔준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지금 I love Paris예요. 그죠? 근데 f를 실행하면요. I love London이라고 되죠. 근데 아까와 다르게 s가 I love London으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함수 안에 있는 변수와 함수 밖에 있는 변수는 다른 거다. 밖에 있는 거는 프로그램 전체에서 쓰는 전역 변수고 함수 안에서만 쓰는 변수는 지역 변수로서 그 안에서만 작동을 한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함수 안에서 밖에 있는 변수를 좀 수정하고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글로벌이라고 해서 그 변수 이름을 명기해 주면은 그러면은 밖에 있는 변수도 바꾸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밖에 있는 변수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순간 이 s와 이 s는 같은 게 되는 거죠. 자, 어쨌건 여러분들 이 짓은 하지 마세요. 이런 짓을.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를 같은 변수를 이름을 같이 쓰게 되면은 너무 헷갈립니다. 이게 전역 변수인지 지역 변수인지 너무 헷갈리니까 함수 안에서 쓰는 변수 이름들은 좀 독특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지역 변수, 전역 변수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요거 이제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함수들을 많이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개, 아까도 봤지만 코드 반복하기 귀찮을 때 함수 딱 정해 놓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드실 건데 가이드라인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함수 이름에 대한 가이드라인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함수는 가능하면 짧게 작성해 주세요. 함수 이름은. 왜? 우리 계속 그 이름으로 호출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길면 호출할 때마다 불편하겠죠. 특히 외부에 공개해야 되는 함수다라고 하면은 줄임말은 사용하는 걸 좀 자제를 해주세요. 왜냐면 줄임말로 쓰면은 그 함수가 뭐 하는 건지 잘 알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줄임말은 쓰지 않고 짧고 명료한 이름으로 사용해 주시고요. 그 함수 이름 자체에 이 함수가 뭐 하는 거다, 역할하고 의도를 명확히 드러낼수록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용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봐도 쓰기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얘도 소문자로 입력하는 걸 권장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변수의 때랑 마찬가지로 얘도 계속 호출해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쉬프트 키 누르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소문자로 하시는 걸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할 경우에 얘도 띄어쓰기 안 됩니다. 함수 이름도 띄어쓰기 안 되니까 언더바 기호를 써서 해 주시고
행위 자체를 기록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하는 코드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동사와 명사를 함께 써서 함수를 정해 주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find number,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은 숫자 찾는 거구나 라는 걸 딱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의도와 역할을 분명히 나타내면서 짧고 명료하게,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띄워야 된다 그러면 언더바로 함수 이름을 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함수의 역할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함수는요, 하나의 함수에 유사한 역할을 하는 코드만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능 하나는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 놓고 하나의 함수로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 놔야지, 한 함수에다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막 때려 넣지 마시라고요. 왜 그러냐?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논리적 단위로 분할하는 역할도 함수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개의 기능을 한 함수에다 몰아놔 버리면은, 그러면 얘가 도대체 뭐 하는 애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코드 수정하기도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한 가지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함수 만들어 놓고 이걸 또 이제 결합하는 함수 또 만드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함수를 만드는 경우를 떠올려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도 봤지만 공통으로 사용되는 코드가 여러 줄이에요.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함수로 변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복잡한 로직이 사용되다, 또는 복잡한 코드가, 로직이 복잡해지면 코드가 복잡해지잖아요. 이거를 매번 복사해서 쓰다 보면은 내가 이거 어디서 수정해야 되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거를 식별 가능한 이름의 함수로 바꾸면 그 기능 또 쓸 때 좀 쉽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함수를 만드는 거니까 함수 이름 지을 때도 굉장히 간결하고 명료하면서 역할과 의도를 나타내도록 해주고, 함수마다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랩업 엑서사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피츠버즈라고 하는 건데요. 피츠버즈는요, 시작값하고 끝값을 인수로 받아요. 그래서 수열을 1, 2, 3, 4, 5, 6, 7, 8, 9 만드는데, 그 값이 3의 배수면은 피츠라고 출력을 하고, 5의 배수면은 버즈라고 출력하고, 15의 배수면은 피츠버즈라고 출력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과 100을 인자로 받으면요, 실행 결과는 1, 2 피츠, 4 버즈, 피츠, 7, 8 피츠버즈, 11 피츠, 13, 14, 15는 15의 배수니까 피츠버즈, 이렇게 출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자, 피츠버즈입니다. 자, 그러면은 함수 이름은 피츠버즈로 만드는 거죠. 아, 피츠버즈 하는 거구나. df 피츠버즈. 자, 그래서 시작하는 값, 끝나는 값. 그래서 뭐 인자는 여러분들 이름 정해주시면은 그걸 여기서 지역 변수로 쓰니까 이름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작과 끝값을 받으면은 시작해야 되겠죠? for I in range 해가지고 시작 값에서 끝나는 값 입력하면 그거에 더하기 1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 거기까지 가니까 더하기 1을 해주는데, 자, 그러면은 시작하는 지점부터 순서대로 이제 값이 올 거예요. 그럼 우리 3의 배수인지 5의 배수인지 15의 배수인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럼 if만 쓰시면 되겠죠. if 우리 배수는 어떤 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 예를 들어서 3의 배수면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게 3의 배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i를 3으로 나눈 게 0이라면은, 그러면은 프린트 피츠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니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야? 그러면 elif에서 i%5가 5의 배수인지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은 프린트 버즈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15의 배수면은 i%15의 배수면은 프린트 피츠 버즈라고 출력해줘라. 뭐 그냥 순서대로 쭈루룩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고 15의 배수도 아니야. 그러면은 그냥 원래 값을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되게 신기하실 거예요. 그냥 말하면서 그냥 코딩하죠. 여러분들도 곧 이 실력이 되실 겁니다. 말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많이 괴롭히셔야 돼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뭐 이거는 리턴이 필요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피츠 워즈 해서 1부터 뭐 20까지만 좀 가보라 그러죠. 자, 그러면은 1 출력하고 피츠 워즈 피츠 워즈 잘 나왔는데 근데 15일 때 피츠가 나왔어요. 피츠 워즈라 안 나오고 피츠라 나왔어요. 왜? 15는 3의 배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if문, elif문 쓸 때는 항상 이런 걸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뭐냐면 촘촘한 채를 먼저 줘야 돼요. 촘촘한 채를. 3의 배수는 15의 배수이기도 하고 5의 배수도 15의 배수이기도 하잖아요. 15의 배수라는 채가 가장 촘촘하죠. 그러니까 조건이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거잖아요. 15의 배수일 때는 우리가 피츠버즈라고 출력하면 안 되고 피츠버즈라고 무조건 출력해야 되고 3의 배수나 5의 배수일 때는 15의 배수일 때는 피츠버즈 출력하고 끝내야 되고 3의 배수일 때는 15의 배수가 아니면서 3의 배수일 때는 피츠라고 출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5라고 먼저 가는 거예요. 15가 가장 촘촘한 채니까 피츠버즈라고 출력하고 뭐 5의 배수인가 3의 배수인가 뭐 따로따로니까 뭐 이렇게 작성해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15의 배수인 게 먼저 만나니까 먼저 만나고 끝나죠. 그러니까 15는 여기에 들어가서 끝나는 거예요. 아까 전이었다면 맨 밑에까지 못 가고 3의 배수인 거 만나고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피치라고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실행을 해야 함수 정의된 게 바뀌어요. 다시 실행을 했고요. 해보면은 이번에는 피츠버즈라고 제대로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실은 이 예제는요, 제가 준비한 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건문 쓸 때 조건문은 어쨌건 채예요. 걸러내는 거거든요. 조건에 맞는 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다 라고 했을 때 좀 더 강력한, 그리고 다른 것들이 포함되지 않는 가장 특별한 케이스부터 걸러내고 그 다음에 걸러내고 하는 방식을 사용해 주셔야 된다. if와 elif의 순서 제대로 안 보시면은 방금 전처럼 낭패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엑서사이즈 하나 풀어보죠. BMI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BMI는 비만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 BMI가 18.5 미만이면은 저체중이라고 하고요. 30 이상이 나오면은 고도 비만, 25에서 30 미만이면은 경도 비만, 뭐 23 이상, 25 미만이면은 과체중, 18.5에서 23이어야지 뭐 정상, 이렇게 판별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BMI를 계산해서 정상이냐 뭐 과체중이냐 이런 것들을 값을 출력할 수 있는 걸 만든다고 치죠. 함수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함수로 인자는 뭘 받을까요? 몸무게와 키를 인자로 받을 거예요. 인자로 받은 다음에 저는요, 이거를 하나의 함수로 안 만들고요, 두 개로 쪼갤 거예요. 왜? BMI를 계산하는 거는 계산하는 기능 따로, 그리고 그 계산된 거를 바탕으로 BMI 지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체중인지 정상인지 과체중인지 판별할 수 있는, 비만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건 따로. 그러니까 BMI라는 걸 계산하는 기능 따로, 이걸 기능을 따로따로 이렇게 만드는 거를 추천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죠. 두 개의 함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자, def 해가지고 df에서 우선은 BMI를 계산하는 것부터 해보죠. 그래서 BMI 칼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뭐 몸무게와 키를 인자로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몸무게를 키에 제곱으로 나눠주면은 BMI 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차피 한 줄이잖아요. 그럼 그냥 바로 이거 리턴하면 되겠네요. 리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키와 몸무게, 지금 저거 순서대로 몸무게와 키를 입력하면은 BMI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MI 값이 들어오는 걸 가정해서 def 해서 BMI 프린트라고 하는 거 만들어 보죠.
그래서 여기에는 BMI 값이 들어와야 돼요. 어떤 값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if 이 BMI 값이 18.5보다 작으면은 프린트 저체중이라고 해줘라. 그게 아니면은 BMI가 그러면 18.5보다는 크단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3보다 작으면은 그러면은 정상이라고 해줘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여기에 and BMI가 18.5 이상 이거는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 어차피 18.5보다 작은 애들은 여기에 걸려서 끝나기 때문에 이 조건에 걸려서 끝나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안 적어줘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엘리프로 넘어오는 애들은 18.5보다 큰 애들만 넘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리프 이번에는 25보다 작은 애들, 얘네들은 과체중.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end하고서 23 이상 안 적어도 돼요. 그죠? 엘리프 BMI 이번엔 30 프린트 경도 비만. 그 다음에 마지막 else. 왜? 이거 다 해당 안 되면 30 이상이라는 거니까 else 적어준 거예요. 프린트 고도 비만. 지금 보시면은 어차피 얘는 출력하고 끝이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함수는 정의됐으니까 이제 프로그램 만들죠. 인풋 하나 받을게요. 자, 그래서 플롯 인풋 받죠. 몸무게를 입력하세요. 킬로그램 단위로 입력해달라고 했어요. 자, 뭐 여기다가 적어주죠. 자, 그 다음에 h라는 변수로 플롯해서 인풋 해가지고 키 센티미터 단위로 입력하세요. 했습니다. 두 개 값 입력받으면은 그럼 우리 이제 저 두 개 함수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BMI 칼을 해서 몸무게 주고 키 주면은 BMI 지수가 계산이 되죠. 그럼 그 계산된 거를 리턴하잖아요. 리턴한 거를 B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죠. 그 다음에 BMI 프린트에다가 B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 BMI 값에 따라서 정상인지 과체중인지 경도 비만인지 나올 거예요. 한번 제대로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몸무게 70kg에 뭐 180cm 그러면은 저체중이라고 나오네요.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70이라고 입력한 게 W라는 변수에 들어갔어요. 180이라고 입력한 게 H라는 변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BMI CAL이라는 함수에 W, 즉 웨이츠가 이제 70이 되는 거고 키, 하이트 변수가 이제 180이 되는 거죠. 계산해서 리턴 해줬어요. BMI 값을. 그럼 그걸 B에다가 저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것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거를 하나에다가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에 넣는다 그러면은 하나의 함수에 넣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 지워주고 그냥 여기에다가 BMI라고 적고 이거 적으면은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만들지 말자고요. 앞으로도 그렇고 기능이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BMI 지수에 따라서 어떤 지표인지 어떤 비만 정도인지 출력하는 기능을 하는 거고 얘는요 BMI 자체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능이 다르니까 함수를 쪼개주세요. 그래야 논리적 단위로 분할되고 어느 부분에서 뭐가 잘못되는지를 쉽게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조금 프로그램들이 복잡해져도 여러분들이 잘 수정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만의 함수 만드는 거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줄의 코드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때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을 하셔라. 특히 여러 기능을 하는 거를 한 그릇에다가 하나의 함수에 담지 말고 나눠서 좀 담아주세요. 기능별로 따로따로 담아놓고 방금 보여드렸던 랩업 엑서사이즈처럼 만들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잡한 프로그램 만들더라도 오류가 나는 곳을 쉽게 잡아낼 수 있고 수정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점점 프로그램이 복잡해지고 있죠? 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 이제 로직에 따라서 생각하시는 습관만 들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